오늘 브리핑에서는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순방 계기, 경제 분야 주요 일정과 예상 성과,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비상경제 민생회의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의 근본 순방의 의미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와 주요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작년 11월에 발표한 인도 태평양 전략과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시에 다자회의이지만 다수의 양자회담과 별도의 경제 행사 등을 통해 경제 외교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인도네시아는 10개 아세아 회원국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니켈 등 핵심 광물도 풍부하여 우리나라와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입니다. 최근 전기차와 배터리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도 활발하고 신수도 이전 등 인프라와 방산 등 유망 수출 분야의 협력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인도는 14억 명이 넘는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자 작년에 중국의 2배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세계에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인도는 전통적인 IT와 소프트웨어 강국이며 최근에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할 만큼 우주산업 강국입니다. 두 나라 모두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만큼 양자 정상회담과 경제 행사 등을 통해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계획입니다. 이번 순방의 경제 분야 키워드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수출 시장 확대, 두 번째는 첨단 산업 공급망 다변화, 세 번째는 디지털 리더십 강화로 뽑아보았습니다. 먼저 수출 시장 확대입니다.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주요한 시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작년 10월 이후 계속되어 온 수출 마이너스 행진의 종지부를 찍는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계기에 다수의 양자회담을 통해 원전, 방산, 인프라 등 우리의 유망 수출 산업을 적극 홍보하고 국가별 FTA 협상과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진출 애로사항도 집중 제기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첨단 산업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아세안과 인도는 핵심 광물이 풍부하고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전략 국가들입니다. 우리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들과의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세안 7개국과 인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서의 공급망 공조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디지털 리더십 강화입니다. 아세안은 디지털 경제에 진입은 늦었지만 그 어느 지역보다도 디지털 전환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디지털 미래 세대가 만나는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제18자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의장국 인도가 정한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입니다. 첫 번째 세션 하나의 지구에서는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관련 이슈에 대해 두 번째 세션 하나의 가족에서는 보건, 여성, 교육 이슈 등에 대해 세 번째 세션 하나의 미래에서는 기술 혁신과 디지털 심화, 디지털 포용성 확대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번째 세션과 세 번째 세션에서 총 2차례 발언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세션별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 디지털 심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발돋움하는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세계 메인 세션 외에도 정상 오찬과 환영 만찬 등의 공식 행사가 진행되며 예년 사례를 감안할 때 공식 행사와 별도의 정상간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통상 연중 개최되는 분야별 장관회의의 합의 결과를 토대로 정상 합의문을 최종 성과로 도출하지만 올해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정상문 채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중 순방 예정된 경제 관련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세안 AI 유스 페스타입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디지털 기업과 청년들이 한데 모인 AI 유스 페스타에 참석하여 미래 세대들이 교류를 지원하고 도전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주요 기업 CEO 등 40여 명이 참석한 한국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그간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공급망 강화, 글로벌 아젠다 대응, 미래세대 교류 등 새로운 50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인도 진출 기업 오찬 간담회입니다. 인도에서 윤 대통령은 진출 기업인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지 진출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한국 인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비상경제 민생회의의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순방에 앞서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19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여 당면한 국내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특히 오늘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에 대비하여 명절 물가 관리와 민생 지원, 국내 관광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등에 대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논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논의된 민생 현안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명절 물가 관리와 민생 지원 방안입니다. 최근 물가는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이는 등 다소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으나 국제 유가 재상승, 이상기후 등으로 8, 9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오를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서 보다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추석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 가격을 작년 추석 대비 5% 이상 낮게 관리하겠습니다. 20대 성수품의 역대 최대 규모 공급, 국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인 670억 원 투입과 함께 민간업계 자체 할인을 병행하여 소비자 가격 최대 60%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20%까지 가격이 저렴한 실속 선물 세트 공급도 8만 세트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개방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대상자도 5만 명을 추가로 모집하겠습니다. 소비 붐 조성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릴레이 이벤트도 개최합니다. 90여 개의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2만 4천여 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을 할인하는 9월 황금용 동행 축제를 시작으로 11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열고 12월에는 지역별 플리마켓을 연계한
눈꽃 동행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중국의 단체 관광 재개를 계기로 제2의 한국 방문 관광붐을 유도하고 이를 내수경기 진작의 기폭제로 활용하겠습니다. 코리아 셀 페스타와 연계하여 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를 개최하고 한국, 중국 간 항공기 증편, 결제 편의 제고 등과 함께 박람회, 로드쇼 등 한국 관광에 대한 현지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800억 원 추가 투입 등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수산물 가격을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시행하여 온라인 전통시장 어디서든 저렴하고 편리하게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민생이며 정부는 취약계층이 당면한 어려움 해소뿐만 아니라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속도이며 속도가 바로 정부의 능력이므로 각 부처는 속도감 있는 민생 안정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